네, 자, 그러면 저희 문제로 되돌아가서 저희가 찾고자 했었던 게 뭐냐면 제일 처음에 기대수명이었나요? 그쵸? 네, 기대수명 최대값. 기대수명 변수가 있었는데 life exp 변수의 최대값인 최대값인 레코드. 제가 레코드라고 한 거는 행 전체를 찾아보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레코드라고 쓴 거고요. 음. 그러니까 셀렉트 모든 컬럼을 셀렉트를 해보자예요. 그리고 테이블은 갭 마인더 테이블이고요. 조건식이 있겠죠. 변수 이름은 life exp 같다. 뭐랑 같다? 최대 값이랑 같다. 이걸 하려고 하는 거죠. 맞습니까? 네. 이거는 어렵지 않죠. 겟마인더 테이블에서 겟마인더 테이블에서 life exp 변수에 있는 값이 그 변수의 최대값과 같은 거를 찾자. 그리고 찾았으면 모든 컬럼에 있는 그 값들을 출력을 하자. 예. 그럼 최대값만 찾는 문장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위쪽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통계량을 찾았던 것들 중에서 뭐만 찾으시면 되냐면 select, max, life, exp 이것만 찾으면 되는 거죠. from, get, find 이렇게 하시면 되죠. 서브 쿼리만 먼저 실행해 보시면은요. 이것만 먼저 실행해 보세요. get, find 네. 실행해 보길 잘했군요. 서브 쿼리만 먼저 실행해 보면 기재 수명 최대값은 82.6세라고 나오고요. 나오고 그래서 82.6세인 나라는 일본, 일본, 대륙은 아시아. 2007년도에 2007년도에 일본이 기대 수명이 82세라고 합니다. 82세. 그때 인구는 2007년도 당시에 일본의 인구는 1억 2,746만 7,972명이라고 하고요.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달러가 넘었네요. 3만 1,656달러라고 합니다. 네. 어렵지 않으시죠? 어, 그러니까 이미 일본은 고령화 사회로 들어갔다라고 하죠. 예, 우리나라도 사실은 지금 이제 고령화 사회로 점점 그 신생아 수는 줄어들고 있고 어, 연세 많으신 분들은 많아져 가고 있고 그죠? 예. 아마 최근 자료 이것도 거의 20년 전이잖아요, 지금. 현재 2025년이니까. 지금은 더 바뀌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네. 네, 이렇게 해서 찾아봤고요. 그 다음 문제는 뭐였었나요? 인구였나요, 인구? 네, 인구. 인구는 population. 인구, 최대값, 신, 레코드 찾자. 이거죠. 그러면 위쪽 코드에서 바뀔 게 한 군데만 바뀌면 되겠네요. 두 군데? 네. 자, 이 코드에서 인구라고 하는 변수를 가지고서 비교하면 되죠. 그러면 최대값을 찾는 것도 인구의 최대값을 찾으면 되는 거죠. 아까 우리 인구 최대값 찾아봤을 때 13억. 그죠? 13억이고, 그 13억인 게 2007년도에 중국. 그죠? 2007년도에 중국이 인구가 13억. 지금은 더 늘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중국이 인구가 너무 많아서 그 산하 제한 뭐 이런 걸 했었고, 최근에는 또 신생아가 또 중국도 아이들을 안 낳는 추세인 듯 해요. 예. 그래서 인도가 추월을 했었나? 인구를?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알 수 있고, 어, 그 다음이 뭔가요? 그 다음이 1인당 GDP였었죠. 1인당 GDP 최대값, 신, 레코드. 그 다음 문제가 이거 맞죠? 그죠? 여기도 컬럼 이름만 바꿔주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여기를 GDP per capita
1인당 GDP란 뜻이고, 그럼 최대값을 찾는 것도 GDP per cap. 네, 이렇게 찾아주시면 기대 수명하고 그 다음에 인구하고 조금 다른 경향이 나옵니다. 어, 연도가 지날수록, 그러니까 최근에 올수록 과거보다는 현재로 올수록 뭐 어떤 생활 수준이나 그다음에 의료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좋아질 거기 때문에 기대 수명도 당연히 그 현재가 더 길 거라고 예상이 되고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인구도 전세, 뭐, 약간의 뭐 등락은 있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그냥 꾸준하게 좀 늘어나는 그런 추세잖아요. 그게 뭐 가파르게 느느냐, 뭐, 아니면은 뭐 천천히 느느냐, 뭐 그런 차이점은 있겠지만, 인구도 늘어나는 추세니까 아마 가장 최근 자료가 인구가 가장 많을 거다. 예, 그런 예상이 있었겠죠? 예, 그리고 그것도 맞았어요. 근데 1인당 GDP. 근데 1인당 GDP도 약간 그런 예상을 하지 않으셨었나요? 아닌가? 네. 현재로 올수록 그 생활 수준이 좋아지고 우리나라도 당연히 50년대보다는 지금이 1인당 국민소득이 더 높고 그쵸? 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최근 자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시면 쿠웨이트 몇 년도? 57년도 이때 1인당 GDP가 11만 달러입니다. 그죠? 네, 11만 달러. 엄청나죠? 그죠? 네. 근데 쿠웨이트는 그 이후로는 국민소득이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57년도에 국민소득이 제일 높았다가 그거보다는 지금 낮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쿠웨이트 하면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네, 중동에 있는 나라고, 그죠? 산유국이고, 산유국이고. 그러니까 중동에 있는 산유국들이 1인당 GDP가 높았던 시대가 오일 쇼크가 발생했었던. 그러니까 뭐 그렇잖아요. 뭐 요즘도 그렇게 하죠. 화석연료를 줄이자, 뭐 청정 에너지, 뭐 아니면은 뭐 태양광 에너지 뭐 이런 걸 쓰자,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과거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석유가 고갈된다. 석유가 고갈된다는 얘기가 있었고 뭐 2000년이 되기 전에 고갈될 거다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근데 꾸준히 나오고 있죠. 언제까지 나올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그래서 석유값이 굉장히 비쌌을 때 당연히 석유로 그 국민소득의 거의 대부분을 석유로 이렇게 충당하는 그런 나라들은 당연히 국민소득이 높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런 거를 반영하는 것 같아요. 이 자료는. 그래서 그 석유값이 높았을 때 그리고 석유로 그 국민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나라들이었을 때는 국민소득이 이때가 더 높았던 거고 그 이후는 오히려 조금 더 조금씩 낮아진 그런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GDP는요, 이 겟마인더라고 하는 홈페이지가 있어요. 네, 겟마인더라고 하는 그 홈페이지가 있는데, 보시면 현재 통화 가치로 그 전환된 가치예요. 그러니까 우리 10년 전에 1,000원, 만 원하고 지금의 만 원하고는 그 가치가 다르죠. 단순 비교가 안 될 거예요. 그죠? 뭐 지금은 정말 점심 한 끼 먹으려고 해도 정말 만 원 들죠. 그죠? 예. 근데 과거에는 만 원이면 밥이 아니라 술까지도 먹었다. 네. 예. 예, 그래서 그렇게 통화 가치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거를 그대로 쓰면 단순 비교가 되지 않아요. 근데 이 자료들은 겟마인더에서 제공하는 이 자료들은 현재 통화 가치로 과거의 그 GDP를 변환까지 해서 지금 현재 가치로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자료예요. 그래서 쿠웨이트의 1957년도에 1인당 평균 국민소득이 현재 가치로 하면 11만 달러 정도였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 엄청난 거죠. 그죠? 엄청난 겁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3만 달러가 안 돼 있는데, 한 70년 전에 이미
11만 달러가 넘었던 그런 나라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몇 가지 그 연속형 자료들, 그리고 그 연속형 자료들에서, 어, 어, 최대값은 도대체 누구지? 최소값은 누구지? 뭐 이런 것도, 그죠? 최대값을 찾아봤으면 최소값도 찾아볼 수 있겠죠? 맥스 대신에 뭐만 바꾸시면 되냐면, 민으로 보시면 돼요. 한번 비교나 한번 해볼까요? 네. 민. 11만 달러였었죠, 최대는. 최소는 241달러. 엄청나죠? 게다가 연도도 보시면 2002년. 그죠? 2002년도에 콩고라는 나라는 국민소득이 1000달러도 안 돼요. 241달러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빈부격차가 정말 이 정도로 예, 심한 거죠. 심한 겁니다. 그런 자료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여러분들이 과제하시는 데에만 이렇게 하지 말고 최대값을 찾아봤으면 최소값도 찾아보면서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뭐 이런 것도 보고 콩고가 내전이 있었나요? 혹시 잘 모르세요? 아닌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런 쪽은 잘 모르겠어서. 57년도도 아니고 갑자기 2002년도에 갑자기 1인당 국민소득이 훅 하고 떨어져 버리니까 뭔가 일이 있었던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네, 뭐 그래서 그랬던 거고요. 요렇게 문제는 여기 맥스. 문제는 맥스. 네, 자, 그 다음 문제가 아마 대륙별로 봤나요? 네, 소득에 대해서만 대륙별 1인당 GDP, 평균 국민소득, 최대값인 레코드 찾아보세요. 였었죠. 맞나요? 그 다음 문제가 이거였나요? 근데 네. 10번에 우리나라의 통계 자료만 출력하세요. 요거 안 했군요. 요거 먼저 해야 되겠네요. 그죠? 우리나라의 통계 자료만 먼저 찾아보자. 요거 먼저 하고 그다음에 요거 해야 되겠네요. 감사해요. 우리나라 통계 자료. 네. 네. 대륙별 통계로 가기 전에 우리나라 통계 자료. 자, 근데 코리아 이렇게 검색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정확한 이름을 모르니까 그거를 셀렉을 먼저 해볼게요. 나라 이름. 날 어디에서 겟마인더에서 그다음에 조건절로 컨츄리가 자 여기는 대문자가 들어가 있을지 소문자가 들어가 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전부 다 대문자로만 바꿔버리거나 전부 다 소문자로만 바꿔버리거나 그런 게 좋아요. 저는 소문자로 바꿨습니다. 그다음에 코리아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겠죠. 앞에 있을 수도 있고 뒤쪽에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퍼센트 코리아 아니면 코리아가 다 없을 수도 있으니까 KOR까지만 한번 볼까요? 네, 그래서 KOR이라고 하는 단어가 중간에 들어있는 컨트리 이름을 찾아보자라고 했고요. 엄청 많죠? 엄청 많으면 여기에 같은 이름들이 여러 번 나오는 거잖아요. 그럴 때에는 distinct, select district를 써주시면 되죠. select district. 그래서 요거를 나라 이름을 먼저 찾아본 이유는 겟마인더 여기에서 스크롤 이렇게 쭉 하면서 코리아를 찾으시기보다 이렇게 하면 여기서 찾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국가 이름 두 개가 나옵니다. 어, 데모크래틱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란 뜻이고요. 아래쪽은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위쪽은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고요. 아래쪽은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거는 요거죠. 여기를 더블 클릭하시면 요거 선택이 돼요. 그대로 첫 번째 쭉 해서 드래그해서 전체가 다 선택이 되고 컨트롤 C 복사가 돼요. 그러면 요걸로 우리는 이제 검색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통계 자료만 보자라고 하는 게 별건 아니고요. 그냥 select 모든 컬럼을 보자예요. gap minder에서 그 다음에 where 이제 여기서는 어, 등호로 비교를 할 수가 있죠.
값을 복사를 했기 때문에 복사한 값 그대로 이렇게 써서 이렇게만 하시면 자료를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52년도부터 5년 단위로 이렇게 쭉 정리가 되어져 있죠. 2007년도까지 정리가 되어져 있고요. 기대 수명을 보시면 예, 우리가 그래프로 그려보면 더 좋겠지만 나중에 우리 파이썬하고 R 하면서 이런 자료들을 그래프로 그리는 것도 연습해 볼게요. 시각화를 해보시면 더 한눈에 알 수 있겠지만 기대 수명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미 2007년도만 하더라도 기대 수명이 78세, 일본이 82세였었죠. 그러니까 거의 일본과 비슷하게 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 중인 거고요. 있는 중인 거고, 인구를 보시면 인구도 거의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죠? 그리고 2007년도가 4,900만, 4,900만, 5천만이 넘었던 시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또 다시 밑으로 내려갔는지는 모르겠어요. 저출생 시대여서 다시 인구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1인당 평균 국민소득을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 보여요. 그리고 그 1만 달러, 만 달러 소득이 넘었던 시대가 90년대 초, 그죠? 그리고 2000년대, 2000년대 초에 근접했죠. 2만 달러에 근접했고 2007년도에 2만 달러가 넘었습니다. 지금 이제 3만 달러 시대로 가자라고 하고 있는 중이죠. 아직. 네, 그래서 그런 그 자료들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그래서, 요거 한번 코리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을 테니까 코리아라고 하는 단어가 대문자로 들어가 있는지 소문자로 들어가 있는지 그런 거 찾아보려고 했었던 의도였었고요. 그래서 찾은 단어를 이용해서 웨어저를 쓰는 그거를 했었던 문제였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는 대륙별, 이거는 그룹별 통계고요. 그룹별 통계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범주형 자료, 카테고리 타입 자료에 그 몇 가지 타입들이 있죠. 그 타입들로 그룹을 지어서 뭔가를 계산하자. 뭔가를 계산하자. 자, 여기서는요, 최대값 레코드를 찾자였었죠. 최대값 레코드를 찾자였었는데, 이걸 하기 전에 대륙별 1인당 GDP를 먼저 찾아봐야 되겠네요. 각 대륙에서 1인당 GDP가 나오겠죠. 그죠? 음. 아시아 대륙에서 1인당 GDP들이 여러 개가 나오죠. 맞아요? 그 다음에 뭐 아프리카 대륙에서도 1인당 GDP가 굉장히 여러 개가 나오죠. 그럼 각각의 대륙에서 GDP 최대값들을 각 대륙에서 찾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겟마인더 데이터 프레임에서 겟마인더 테이블에서 그룹을 묶어주겠죠. 우선 컨티넌트로 묶겠죠. 컨티넌트로. 이렇게 그룹을 묶으면 무엇을 찾을 수 있냐면 컨티넌트를 찾을 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어 그쵸. 통계값을 찾을 수가 집계함수를 사용할 수 있어요. 집계함수. 집계함수의 종류가 sum, average, 평균, average가 평균이죠. 최소값, 최대값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게 max잖아요. max. 그리고 어떤 변수의 max냐면 GDP per cap이죠. 이걸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네. 자, 그냥 바로 출력해 볼까요? 자, 이렇게 출력하면 아시아 11만 3,523. 아까 쿠웨이트 있죠. 중동에 있는 미들이스트 아시아에 있었던 유럽
49,000달러가 최대. 몇 년도인지는 몰라요. 그죠? 아프리카 21,000달러가 최대. 아메리카 42,000달러가 최대. 오세아니아 34,000달러가 최대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무엇을 찾은 거냐면 대륙별, 대륙별 1인당 GDP의 각각 최대값까지만 찾은 거예요. 요 부분은. 요거 이해되시죠? 그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레코드 전체를 찾자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냐? 아시아에서 1인당 GDP가 11만 3,523달러였었던 나라가 어느 나라냐? 몇 년도에 어느 나라냐? 이거 알고 싶은 거죠. 그 다음에 유럽 대륙에서 1인당 GDP가 49,357달러였었던 나라가 몇 년도에 어느 나라였느냐를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그럼 비교 대상이 몇 가지가 있는 거예요? 대륙도 비교해야 되고, 그리고 1인당 GDP도 비교를 해야 되죠. 두 가지를 비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이, 이 위쪽에 있는 코드를 서브 쿼리로 넣을 건데요. 서브 쿼리로 넣을 거고,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모든 컬럼을 검색하는 거예요. 겟마인더에서. 그죠? 레코드 전체를 출력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겟마인더 테이블에서 모든 컬럼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근데 조건은 대륙 이름이 일치해야 되고 대륙 이름과 그 다음에 1인당 GDP가 같이 일치를 해야 돼요. 두 가지를 같이 비교를 할 거죠. 자,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비교하실 때 이게 다중 컬럼인 거예요. 그죠? 다중 컬럼 서브 쿼리인 거고 대륙 이름이니까 컨티넌트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고 GDP per cap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거를 등호로 비교를 할 건가요? 아니에요. 그죠? 왜 그러냐면 첫 번째는 아시아의 1인당 GDP.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럽의 1인당 GDP. 세 번째는 아프리카의 1인당 GDP. 이렇게 볼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컬럼도 두 개지만 행도 몇 개가 있어요. 여러 개가 있죠. 자, 이런 경우에는 등호가 아니죠. 첫 번째 값 중에 하나. 첫 번째 값이거나 아니면 두 번째 값이거나 아니면 세 번째 값이거나 이거잖아요. 그죠? 이럴 때 사용하는 게 in이죠. 여기에 연산자를 사용하는 게 in이죠. 그리고 이 안에 사용할 서브 쿼리가 위에서 우리가 만들었었던 이 서브 쿼리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이렇게 해서 검색 결과를 보시면은요. 아까 아시아부터 볼까요? 아시아부터. 아시아는 1957년도 쿠웨이트. 맞죠? 1957년도 쿠웨이트가 11만 3,523달러로 가장 높았던, 1인당 GDP가 가장 높았던 연도의 국가예요. 이때 당시의 자료를 보면 기대 수명이 58세였었고, 그 다음에 인구는 21만 2천 명? 정말 얼마 안 되는군요. 우리나라 소도시 하나 정도밖에 안 되네요. 20만이면 소도시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도시 하나 정도 크기밖에 안 되죠. 그죠? 네. 그래서 21만 명이 1인당 평균 11만 달러씩 뭐 이렇게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 오세아니아는 호주 대륙 있는 쪽이니까 호주하고 뉴질랜드 요 정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나라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예, 호주가 2007년도 이때 기대 수명은 81세였고 인구는 얼마 일십, 백, 천, 만, 십만, 백만, 천만, 이천만 명이네요. 그죠? 2천만 명이고 우리나라 인구 한 절반 정도 되네요. 이때 3만 4천 달러. 그 다음에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1977년도에 리비아가 2만 달러가 넘었었어요. 인구는 200만 정도였었네요. 그 다음에 유럽 대륙에서는 2007년도에 노르웨이가 4만 9천 달러, 거의 5만 달러 가까운 그런 국민소득이었었고요. 어,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뭐 캐나다나 미국 정도가 1인당 국민소득이 높을 거고, 뭐 나머지 뭐 멕시코나 아니면 남미 쪽은 좀 적겠죠. 예, 그런 걸 보여주고 있는 거고, 미국이네요, 당연히. 2007년도 미국이 4만 2천 달러. 같은 연도는 2007년도, 요렇게 같은 연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랑 아프리카는 약간 특이하게 과거 자료가 더 1인당 GDP가 높았던 그런 자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오세아니아나 그 다음에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아메리카 대륙 이런 쪽은 그 연도가 지날수록 아마 국민소득이 꾸준하게 쭉 늘어나는 그런 추세이지 않을까. 만약에 그래프를 그려보면 그런 추세이지 않을까라는 거고요. 아시아나 아프리카는 이렇게 등락이 좀 있는 어떤 시기에 뭐 높았다가 낮아지기도 하고 그런 게 아닐까라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혹시 여기에서 질문 있으세요? 여기에서. 네. 여러 컬럼을 그룹으로 비교하는 이유가 네. 같은 GDP인데 다른 대립이 있어서가 이유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륙별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좀 보고 싶어서 그랬던 거예요. 뭐 유럽 대륙과 아시아 대륙이 차이가 있는지, 비슷한 경향이 있는지, 뭐 그런 거를 보고 싶어서 그랬던. 그러면 네. GDP로만 구해서 답이 동일하게 나왔으면 틀린 접근 방식이어야 될 수 있는데 GDP로만 해서 라는 게 그냥 네, 웨어절에서 네. GDP랑 네. 맥스 GDP랑 비교해서 그랬거든요. 대륙은 상관없이요. 네, 웨어절에서만 그룹 바이로. 요 서브 쿼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네, 여기서 그룹 바이로 묶고, 아, 맥스를 계산하지 않았다? 컨티넌트만 제외하고 구했거든요. 그러니까 웨어 GDP 네. 셀렉트 맥스 GDP. 요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웨어 그 앞에서도 네. GDP. 그럼 여기도 빼야 될 거고, 그죠? 요렇게. 네. 자, 요렇게 하시게 되면, 자, GDP가 요렇게 나올 거예요. 5개가 나올 겁니다. 아, 다섯 개는, 그, 대륙 이름은 모르겠지만은요. 뭐 아마도 어떤 거는 뭐 아시아, 어떤 거는 아프리카, 어떤 거는 아메리카 뭐 그렇겠죠? 그죠? 네. 그런 값들일 거고요. 그러면은 이 값들이 1인당 GDP에 등장할 거니까 그걸 같은 거를 찾자. 뭐 이렇게 하면 아마도 결과가 같을 거예요. 그죠? 달라지진 않았을 겁니다. 달라지지 않았는데 어, 이 코드가 살짝 이게 소수점이 이렇게 있어서 완전히 일치하는 그런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거고요. 만약에 이런 경우를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냥 뭐 GDP가 어, 일- 어, 뭐 소수점을 뭐 다 버려버렸고 반올림하고 뭐 그런 식으로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아시아 대륙에서 아시아 대륙에서는 뭐 10,000달러가 나왔고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뭐 12,000달러가 나왔고 뭐 이렇게만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만 생각을 했을 때 이 10,000달러라고 하는 그런 GDP가 여기서는 그러면은
GDP, 전체 테이블에서의 GDP 값이 10,000달러다 하고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 10,000달러라고 하는 그 금액이, 그 GDP가 아시아 대륙이 아니라 아메리카 대륙에서도 나올 수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아메리카 대륙에 미국, 아메리카 대륙, 그다음에 미국도 연도가 여러 가지잖아요. 뭐 2002년, 2007년 이렇게 여러 가지잖아요. 그죠? 여기에 2002년도에 혹시나 10,000달러가 있었으면 2007년도에는 12,000달러였었으면 그쵸? 어, 그 아시아 대륙에서 10,000달러가 최고다라고 해서 그 10,000달러를 찾고 싶은 건 아시아에서 10,000달러가 누구였느냐? 이거를 찾고 싶었던 건데 이렇게만 비교를 하면 물론 아시아에서 10,000달러인 국가도 찾을 수가 있겠지만 이게 어 과거에 2002년도에 미국이 10,000달러였다 하고 미국이 두 번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아메리카 대륙의 최대값 12,000달러 2007년도에 미국 이 값도 나올 수가 있고 그다음에 아시아 대륙에서 10,000달러인데 그게 아시아 대륙의 몇 년도에 어느 나라 10,000달러 그 우연찮게 이게 같아버리면 미국에서도 그게 또 나와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걸 방지하려고 했었던 코드예요. 대륙별로 하나씩만 나오게 하려고. 네, 답변 됐을까요? 네, 네. 그래서 여기에서 컨티넌트도 같이 검색을 했었던 거고요. 서브쿼리에서 이렇게 컨티넌트도 같이 검색을 했었던 거고, 그래서 비교를 할 때도 두 개로 컨티넌트 그리고 1인당 GDP. 근데 아마 이 숫자가 완전히 일치하는 숫자를 찾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쵸? 1인당 GDP고, 뭐 소수점이 이렇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컨티넌트를 빼더라도, 대륙을 빼더라도 아마 완전히 일치하는 거는 그 대륙에서 하나밖에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런 그 소수점이 있는 자료가 아니라 정말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어떤 그런 값들이라면 공통된 값들이 다른 곳에서 있을 수가 있어서 네. 자, 그럼 됐고, 자, 우리 어디까지 했나요? 대륙별 인당 GDP까지 했고요. 그 다음 문제가 연도별 대륙별 인구수죠. 연도별 대륙별 인구수를 하면서 인구수가 가장 많았던 연도와 대륙. 아마 아시아가 아닐까 싶기는 한데, 네. 자, 연도별 대륙별 인구수 보겠습니다. 자, 셀렉트를 할 거고요. 컬럼 이름들은 조금 이따가 쓰고, 그럼 테이블은 겟마인드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그룹을 묶는 거죠. 그룹 바이를 하겠다는 얘기야. 연도를 쓰자, 이거고. 그 다음에 대륙을 쓰자,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이어로, 이어를 셀렉트 할 수 있고요. 컨티넌트도 셀렉트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인구예요, 인구. 자, 우리가 출력하고 싶은 형식은 어, 검색해서 만들어내고 싶은 테이블은 이런 테이블이죠. 이렇게 컬럼이 3개인 거. 컬럼이 3개이고 뭐 행은 몇 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는 여기 연도를 쓰는 거죠. 연도. 그래서 가장 아마 1952년 이렇게 있을 거고. 그죠? 그 다음에는 대륙. 대륙에는 뭐 아시아가 있을 거고, 뭐 아메리카가 있을 거고, 유럽이 있을 거고, 등등등 이렇게 있겠죠? 그 옆에 인구 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어떤 숫자들이 들어가겠죠? 만약에 52년도가 다 끝났으면, 그 다음에는 1957년. 그럼 순서는 여기도 똑같이, 뭐, 아시아, 그 다음에 아메리카, 뭐, 유럽,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여기 숫자들이
들어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죠? 자, 어떤 집계 함수를 쓰면 인구수를 알 수가 있을까요? 썸이죠. 인, population이 있잖아요. 그 인구들의 전부 다 합쳐야 되는 거죠. 그죠? 썸이죠, 썸. 그래서 합.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실행을 해보시면 52년도 아시아, 57년도 아시아, 62년도 아시아 이렇게 나오네요. 그 다음에 밑으로 가서 52년도 유럽, 57년도 유럽, 62년도 유럽 이렇게 나오네요. 자, 이거를 만약에 그 오더 바이를 이렇게 넣게 되면 오더 바이, 이어, 컨티넌트 이렇게 하시게 되면 52년도 자료만 먼저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57년도 자료만 그 다음에 보여주고요. 62년도 자료만 먼저 그 다음에 보여줍니다. 그리고 52년도 자료 안에서는 대륙 이름의 알파벳 순서로 아프리카, 아메리카, 아시아, 유럽, 오세아니 그리고 마찬가지로 57년도 아프리카, 아메리카, 아시아, 유럽, 오세아니아 이런 순서로 보여줍니다. 네. 그리고 어, 가장 최근 그래봐야 20년 전이긴 하지만 2007년도 자료를 보면요. 2007년도에 아프리카 대륙에 국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프리카 대륙에 국가가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그 국가들의 인구수들을 전부 다 합치면 그게 아프리카 대륙의 인구수죠. 그게 아프리카 대륙의 인구수란 말이에요. 그쵸? 그게 이런 숫자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얼마인가요? 9억인가요? 일십,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9억이네요, 9억. 2007년도 아프리카는 인구가 9억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2007년도 아메리카는 8억 9천. 그 다음에 2007년도 아시아는 38억. 단위가 달라져 버리죠. 중국하고 인도 딱 두 개 나라만 하더라도. 그죠? 그 다음에 유럽이 5억. 그리고 오세아니아는 나라 자체가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5억이 아니, 2억이 아니, 2,400만이죠. 2,400만. 호주, 뉴질랜드 또 있나 모르겠어요. 어떤 나라가 더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찾아보시면 될 거고. 네, 요렇게 찾은 거예요. 이게 연도별, 대륙별이에요. 나중에 얘가 또 밑에 있는 문제랑 연결이 되죠. 연결이 되죠. 내용 아시겠습니까? 뭘 한 건지 아시겠어요? 하려고 했었던 게 이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룹 바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개념이에요. 전체 테이블이 있잖아요. 전체 테이블이 있는데 겟마인더라고 하는 테이블이 있었죠. 이 겟마인더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부분 집합을 만든 거예요. 부분 집합을. 첫 번째 부분 집합은 첫 연도 1952년도에 무슨 대륙? 아프리카 대륙. 아프리카 대륙. 그렇게 하면은 그 1952년도 아프리카로만 이루어진 데이터 프레임이 나오겠죠. 그죠? 그 다음 부분 집합은 같은 1952년도에 아메리카 대륙. 그럼 그 아메리카 대륙에 뭐가 나오겠어요? 또 부분 집합 데이터 프레임이 나오겠죠. 자, 이런 식으로 쭉 부분 집합을 만드는데 제일 마지막에는 2007년도 그리고 오세아니아라고 하는 대륙. 그럼 거기에 해당하는 부분 집합이 이렇게 있겠죠. 그죠? 여기에서 무엇을 한 거냐면 이런 부분 집합들에서 연도를 선택을 한 거예요. 자, 첫 번째 부분 집합에서
연도가 있겠죠. 그죠? 연도가 있겠죠. 두 번째 부분집합에서도 연도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세 번째 부분집합에서도 똑같은 위치에 연도가 있을 거예요. 근데 첫 번째 부분집합에서 연도를 꺼내면 전부 다 숫자가 다 동일하죠. 그죠? 전부 다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대륙 이름. 컨티넌트, 대륙도 있겠죠. 여기서 꺼낸 것도, 이 첫 번째 부분집합에서 대륙 이름을 꺼내면 여기도 대륙 이름은 아프리카하고 하나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한 게 뭐예요? 합계. 근데 인구수는, 여기 인구수는 숫자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로 셀렉트는 못하죠. 그래서 집계 함수를 쓰는 거예요. 합계나 평균이나 뭐 최소값, 최대값과 같은 그런 집계 함수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숫자들의 토탈, sum 하고 나오겠죠. 그거는 숫자 하나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첫 번째 부분 집합에서 한 개 행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1952년도 아프리카 토탈 파퓰레이션 이렇게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게 이 첫 번째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 집합에서도 마찬가지. 두 번째 부분 집합에서도 이어는 똑같은 부분 집합이었으니까 1952년도고 대륙 이름은 달라지겠죠. 대륙 이름은 뭐 아메리카 대륙. 근데 여기도 인구수는 다 그죠? 여러 개의 인구수들이 있겠죠? 그걸 어떻게 전부 다 sum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값이 하나가 나오겠죠?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행은 하나고 컬럼이 세 개인 자료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모든 부분 집합에서 연도와 그 다음에 대륙 이름과 그리고 인구들의 합을 계산을 했죠. 얘네들을 모아주는 거예요. 얘네들을 모아준 게 이거죠. 그렇게 하니까 연도별, 그리고 같은 연도 안에서는 대륙별, 57년도 연도별, 그 다음에 같은 연도 안에서는 또 대륙별, 그리고 인구들의 합계가 나오게 되는 거죠. 네, 이해되십니까? 이게 그룹 바이 연산이에요. 그룹 바이 연산. 그리고 출력 순서는 제일 마지막에 오더 바이로 우리가 그룹 바이를 해서 출력을 해보고요. 출력을 해보고 보기 좋게 하겠다라고 하실 때는 우리가 원하는 순서대로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음. 그래서 이거는 그 기준을 연도를 먼저 보겠다고 정렬을 한 거예요. 연도를 먼저 보고서 52년도에는 아시아가 제 다섯 개 대륙들 중에서 아시아가 제일 인구가 많았다. 뭐 아시아가 항상 많겠죠. 뭐. 예. 57년도에도 다섯 개 대륙 중에서는 아시아가 제일 많았다. 뭐 이런 거를 보는 거죠. 그 다음에 2007년도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아시아 대륙이 인구가 제일 많았다. 뭐 이렇게 본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컬럼 순서만 살짝 바꿔버리면, 자, 여기서요. 똑같은 문장인데, 제가, 어, 이어를 먼저 쓰지 않고, 컨티넌트를 먼저 쓸 거예요. 연도, 이어. 이렇게. 그럼, 그룹을 묶을 때도 컨티넌트 먼저 묶고, 이어를 묶고, 출력할 때에도 컨티넌트를 먼저 정렬을 하고, 그 다음에 이어를 나중에 정렬하고. 자, 이거는 어떻게 보겠다는 얘기냐면, 기준이 대륙을 기준으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대륙을 기준으로 봐서 아프리카 대륙에서 연도 1952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있겠죠. 그럼 이거는 뭐냐면 아프리카 대륙의 인구의 증감 현황을 보겠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어, 아프리카 대륙이 52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인지 감소하는 추세인지, 그다음에 천천히 증가하고 있는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지 이거를 보겠다는 얘기고. 똑같은 자료예요. 뒤에 나오는 숫자들은 순서가 바뀌었을 뿐이지 똑같을 거예요. 그다음에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그다음에 아시아는 또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아시아는 52년도부터 이미 10억, 15억, 16억, 19억, 갑자기 3억이 훅 하고 늘어나는군요. 21억, 23억, 26억. 또 여기서 또 갑자기 3억이 훅 하고 늘어나네요. 28억, 31억, 33억, 36억, 38억 이렇게. 아시아의 인구 증가 추세가 엄청나죠? 네, 뭐 이런 거를 보겠다. 그러니까 똑같은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출력하는 컬럼의 순서만 이렇게 바꿔도요, 그죠? 출력하는 컬럼의 순서만 바꿔도 무엇을 보겠느냐라고 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같은 연도 안에서 대륙별로 비교를 할 거냐, 아니면은 같은 대륙 안에서 연도별로 비교를 할 거냐. 이게 단지 출력 순서만 놓고도 그런 내용들이 달라지는 겁니다. 네.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할까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질문, 질문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